이거는 교수님 PT 자료죠. 그래서 네. 내용이 뭐 차원의 저주, 그 다음에 차원 축소에 대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 그 다음에 다양한 착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업로드 돼 있죠. 제가 다 링크 달아줬어요. 기본 아이디어는 차원의 저주라는 말은 피처가 너무 많으면 모델이 복잡해지니까 학습이 어려워진다. 그럼 이제 그걸 차원을 줄여본다. 어떤 특성을 또 때로는 차수가 될 수도 있고 줄여서 어떤 학습이 불가능한 문제를 학습이 되게끔 어떤 만드는 기법, 그러니까 차원 축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목표는 어느 정도 정보 손실을 감안하면서 속도와 성능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겠다. 왜냐하면 차원 축소를 하면 당연히 어떤 값이 손실이 되겠죠.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바꾸면 그렇죠. 우리가 Z축에 있는 값들이 완벽하게 2차원으로 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튼 그런 게 발생하더라도 훈련 속도와 성능을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차원 축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목표이다. 우리 예를 들어보면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그렇죠? 우리 7만 장의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셋을 만장 쓰고 훈련 셋을 6만 장 썼었는데 784개 픽셀이라는 건 28 곱하기 28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개 픽셀을 우리가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 154개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했었다. 그러니까 만약 숫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28발, 28발이었으니까 글자가 또 여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더 여러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이런 기법을 한다던가 어떤 압축을 이용해서 그렇죠. 154개를 줄였더니 실제로 성능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뭐 이런 지금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 3차원으로 줄이면 시역화가 가능하다. 그 이상의 차원은 시역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군집이나 데이터와 데이터의 사이의 거리 같은 거를 보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차원의 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3차원을 초과하는 차원 이제 4차원 이상은 어떻게 그리기가 일단 어렵죠. 우리가 보통 보는 공간이 아니니까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는 거고. 보통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 3차원이에요. 3차원. 이미지 3차원이에요. 칼라의 경우에 칼라. 흑백일 경우에는 2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프레임으로 쌓이잖아요. 동영상이 되면 4차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영상이 또 동영상을 모이면 걔는 5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원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3차원에 4차원이면은 프레임 넘버가 한 차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매 프레임마다 어떤 값이 있을 거고 걔가 연속되는 게 동영상이니까. 그렇죠. 5차원은 이제 동영상들이 모여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커질수록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커진다. 이거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 거리 얘기하는 거고 특성수가 많을 경우에는 과적합 위험도가 커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샘플 사이 거리가 멀어서 기존 값들을 이용한 예측을 여러 과정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샘플 수를 늘린다던가 데이터 세 얘기겠죠. 근데 고차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고차원 공간의 일부인 저차원 공간에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1, 2, 3차원인데도 보통 보면 저차원 부분 공간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3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2차원 공간에 데이터가 가깝게 놓여 있다. 실제로 시각화를 해서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이 안 나오나? 좀 이따가 예제에서 보도록 하죠.
여기 원래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 안 나오네. 그래서 대표적인 차원식 기법은 프로젝션 하고 메인보드 러닝이 있어요. 프로젝션은 직각 얘기하는 거야. 직각 90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차원, 3차원으로 해볼게요. 3차원의 공간 존재하는 어떤 거를 어느 공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2차원을 바꾸겠다. 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림이 안 나오니까 조금 그렇네. 같이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거 가져오죠 그냥. 네. 오늘 거 폴더 가시면은 6-2, 6-2 PC에 있어요. 걔 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붓꽃 데이터 셋인데 좀 지겹죠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주소는 기트허브에 있습니다. 길이 더비 칼럼을 만들어서 찍어서 부분이고. 지금 2차원 그래프에 표현한 거. 3차원이 안 나오나? 어떤 것 같은데? 스케일러를 통해서 표준 적용표를 가질 값을 바꾸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PCA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컴포넌트, 주성분 분석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몇 개를 할 거냐 지정하는 부분인 거고, 그 스케일된 데이터를 지금 주성분 분석에 넣는 거예요. 네. 한번 스캔 해볼게요. 저희 내용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나올까? 다음 예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코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찍어보니까 지금 150에 2 나왔죠? 왜냐면 두 개로 했기 때문에. 뭐 안에 내용 살펴보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있고, 성분은 두 개로 고정을 해서 PC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 만들 때 이제 데이터는 위에 스케일드된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한 거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차원수는 이렇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칼럼명을 다시 PCA 컴포넌트 원하고 2로 바꿔서 아이리스 타겟스하고 찍어봤더니
어떤 성분 1, 그리고 성분 2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 이거는 분류 문제니까. 그 다음에 마커 달아서 그래프 그리는 부분.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그래프가? 시각화할 때 조금 더 분류가 좀 더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위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식으로 섞인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근데 지금 밑에 어떤 두 가지 성분을 뽑아가지고 스케일링 한 다음에 다시 시각화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성분 1, 성분 2. 그래서 어떤 PCA가 가지고 있는 어떤 explained variance ratio, 어떤 비율이겠죠? 그래서 0.72, 0.22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찍어봤더니 평균 정확도는 96. 밑에 지금 주성분을 뽑아서 했더니 좀 낮아졌죠? 왜냐면 지금 다 쓰는 게 아니니까 피처 특징들. 피처에서 어느 두 가지 컴포넌트를 뽑아서 그것만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원 데이터를 갖고 어떤 성분만 뽑아가지고 피처를 줄여서 했으니까 조금 낮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 데이터요. 폴더 가면은 뭐 엑셀 파일 하나 있을 거예요. 디폴트 오브 크레딧 카드. 업로드 해주시고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데이터셋 좀 봐야 되니까 파일명 변경하세요. PCA 네. 네, 지금 설명까지 아직 안 했어요. 지금 그냥 2차원으로 지금 어떤 거 뽑았다는 거 설명한 거고 원래 그림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와서 일단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따가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저기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순서가 좀 꼬였어요. 지금.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다스에서 리드 엑셀 하면 되고 뭐 시트까지 부분적으로 뽑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트랑 헤더까지 픽스해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올 수 있어요. 눌러가지고 3만 라인에 24개 칼럼 있는 거 확인하고 제대로 돼 있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예요.
데이터 설명을 볼까요, 이거? 현재 이 데이터셋은 대만 고객의 체납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한 거고, 그래서 또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는, 예상 채무 불이의 확률에 대한 어떤 정확도. 요게 어떤 고객에 대한 이지 물류보다 더 가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고, 다른 것들은 보시고. 그런데 변수 이름이 뭐, 이게 코드 이름식으로 돼 있고,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뭐, 성별, 나이, 페인,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 0, 페이 0을 페이 1로 바꿨고, 디폴트 페이먼트를 또 디폴트로 바꿨고, 그 정도를 살짝 가공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봤더니, 일단 널값 결측치는 없죠? 결측치는 없고, 밑에는 이제 C본으로 상관관계죠. 코릴레이션. 히트맵으로 그려본 거고요.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딱히 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건. 그쵸? 왜냐면 이제 자기 어떤 요소들이니까 이렇게 상황이 나오는 거고,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1 나오는 거고, 딱히 뭐 어느 부분에서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PC가 또 나오네. 이걸 넘어가서. 요거를 같이 볼게요.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프로젝션 하셨잖아요. 프로젝션의 사용. 아까 제가 90도라고 시각을 꺾는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N차원 데이터를 지금 D차원으로 바꿔 사용하는 기법. 그러면은 지금 파란색 부분이 90도로 꺾인 부분이죠. 요 방향. 여기 보면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3차원 데이터를 내가 그 오른쪽으로 약간 머리를 숙여서 봐야겠죠. 지금 다 오른쪽으로 90도로 그렇죠. 프로젝션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빨간 점에서 지금 어떤 평면으로 2차원으로 보이기 위해서 90도로 지금 꺾은 부분, 여기 이제 사용 기법. 지금 3차원 데이터셋을 어떤 평면으로 2차원으로 프로젝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용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해지긴 했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우리 또 복보기 한데 롤케이크예요. 롤케이크. 그런 데이터가 3차원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를 프로젝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시키겠죠. 사용 90도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검은 거랑 아까 빨간 거랑 이런 거 섞이잖아요. 그렇죠? 2차원으로 찍었을 때.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거를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잘라가지고 벽에다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사용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2차원을 표현했을 때도 이렇게 지금 섞이는 경우도 있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 공간에서 저차원으로 비틀어서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 보면 매니폴드라고 부른다. 롤케이크는 2차원 공간을 만 거니까, 말아서 3차원을 만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2D의 다양체다. 그래서 실제로 롤케이크를 도심에서 펴면, 얘랑 다르죠? 얘랑 다르죠, 지금? 데이터 분포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잘 피면은, 이렇게도 2차원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것이 낫었네. 그래서 롤케이크 같은 경우, 어떤 접히는 거, 사용보다는 접히거나 비틀리는 거 잘 피면은 단순한 구조를 갖는 저차원의 데이터셋으로 바뀐다. 이런 저차원의 다양체를 찾는 과정이 다양체 학습. 그래서 대부분의, 요게 아까 중요하다 했었어요. 대부분의 고차원 데이터셋은 낮은 차원의 다양체에 더 가깝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보면 이런 공간에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3차원을 표현했지만 이런 공간에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2차원으로 보면 지금 거의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에 더 데이터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설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원 축소로 진행했는데도 뭔가 더 복잡해진 거.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거는 차원 축소를 시켰더니 명확하게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PCL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PCL 보면 어떤 데이터셋을 초평면에 사용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평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은 아니고 어떤 초평면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거기에 프로젝션 하는 기법 90도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초평면은 여기서 말하는 주성분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한다. 초평면 지정에서는 주성분 분석은 분산 보존 개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초평면은 3차원 이상의 고차원을 공유하면서 어떤 아래의 분명식을 만족하는 벡터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양은 좀 다르다. 1차원, 2차원, 3차원, n차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얘를 더한 것도 곱해서 이제 분산 보존이라는 게 나와요. 분산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포가 있는 축을 잘 살려서 우리가 차원을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평균값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분산이라는 게. 그렇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축으로 만들어서 살려야 되겠죠. 차원 축소할 때.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산을 보존해서 우리가 차원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을 지정했을 때 지금 보면 이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C2로 프로젝션을 한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분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위에 이거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찍는다고. 괜찮아요? 아니 내가 이거를 프로젝션 할 때 위에서 지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부분에서 찍어야지 가장 데이터 분산물이 잘 되는 건가요? 이쪽에서 찍어야지 제일 가장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윗부분만 프로젝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밑에 있는 거 다 날아간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보존이라는 그거죠.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쪽에서 프로젝션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Z2 축에서 얘를 찍어야지 가장 많이 분산 보존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위에서 찍는다든지 왼쪽에서
찍는다든지 이러면은 이쪽에 있는 데이터만 찍힐 거 아니에요? 이만큼밖에 프로젝션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손실되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분산. 어떤 축을 만들 때는 분산이 최대한 많은 쪽의 축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션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주성분 분석이라는 뭐예요? 어떤 초평면에다가 우리가 프로젝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결정하는 어떤 분석법, 이렇게. 그게 PCA라는 얘기죠. PCA를 할 때 어떤 트위커분해라는 게 들어있어요. SVD.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찾아야 되냐. 우리가 주성분석 PCA를 할 때는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축.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성분과 수직을 이루면서 프로젝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성분이 담당하지 않는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축. 왜냐면 지금 뭐 성분이 하나가 아니고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니까. 셋째, 첫째, 둘째 수정과 수직을 이루면서 첫째, 둘째가 담당하지 않는 최대한 분산을 보존하는 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이걸 얘를 딱 찍으려고 할 때 만약 페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최대한 거기 있는 거를 제일 많이 표현해야 되는 부분을 찾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는 분산을 최대한 많이 보존한 축을 잡고 그 축에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첫째 주성분이 담당하지 않는 쪽 그쪽을 또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축이 담당하지 않은 부분을 해서 우리가 셋째까지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주성분을 우리가 찾아낸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2차원 초평면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주성분을 서형대 수에서 특이값분의 SVD 기법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용 또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특성이 많으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사이키논에서 PCA 요거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 여기 보면 컴포넌트 2로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팅 트랜스폼을 하면 원래 있던 데이터가 주성분 분석을 해서 트랜스폼 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꾼 거를 Z1, Z2를 찍어보고 이거 같이 보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위에 거. 봤던 분산 비율을 봤더니 J1이 75.8, J2가 15.2. 왜냐면 지금 딱 봐봐요. 데이터 분산 이쪽으로 잘 많죠? 이 축에 데이터가 더 많잖아요. 이 축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주성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으로 프로젝션 해서 이렇게 Z1, Z2축을 구했다. 3차원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안에 있는 걸 찍어본 부분이죠. 다시 돌아볼까요? 상관관계까지 받고 PC에 지금 설명드렸고 우리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래서 뭔가 빌, 페이 뭐 이런 부분 속성명을 생성한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새로 만든 거죠. 3개. 그런데 1부터 7까지 8개 속성명을 생성하고 출력해보고 우리 스탠드 함수는 우리 리스트랑 리스트를 더하는 거죠. 리스트랑 리스트. 리스트에서 쓰는 함수. 빌에다가 지금 페이를 더한 거죠. 리스트를 더한 거. 또 빌에다가 콜스 AMT라는 리스트를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로 만들어가지고 트랜스폼 한 다음에 피처를 지역화해서 찍은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우리 PCA 객체 만들고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봤더니 속성명을 바꿔놓고 베리언스 레티오를 봤더니 0.36하고 0.2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게 전에 우리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거 이거잖아요. 요거 근데 여기 0.75, 0.15가 나왔는데 지금은 또 낮죠?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나왔는데 보니까 어쨌든 0.36에서 20이 나왔다. 그래서 랜덤 폴스 분류기 크래스 밸리데이션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주성분 분석 안 하고 지금 찍는 부분이죠. 크로스 밸리데이션만 하고 그냥 의사결정 트리 모델로 서로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더니 0.8170이 나왔고 얘는 지금 PC에 우리 적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원본 데이터셋에다가 일단 적용하기 위해서 DX 스케일 적용하고 지금 차원수 6개 하고 만들어서 여기 똑같이 코스 베리에이션 하고 출력한 부분이죠.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데이터 개수 위에 찍었었나요? 안 찍었네? 몇 개였지? 3만? 3만 개. 3만 개의 피처 23개. 이 컴포넌트가 성분이라 뜻이잖아요. 성분, 뭐 부품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인자로 컴포넌트 수를 지정을 해준 거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차원수를 줄였으니까 데이터의 손실이 어떻게든 생길 거니까. 그쵸? 지금 6개, 컴포넌트 6으로 지정해서 했는데, 그랬더니 약간 정확도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보는 이유는, 그렇죠. 데이터를, 그 차원을 축소했을 때 얼마나 변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손실이 일어나는지.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차이가 나진 않죠. 차원수를 줄인다고 해도. 기준이요? 아까 우리 여기서 이거 했었잖아. 이렇게 찾아가는 거. 성분수잖아요, 성분수.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나 피처들을 보고서는 이거는 데이터 각자가 정해야 되는 거죠. 뭐 딱히 하나라도 두 개라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위에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만. 데이터 구성을 좀 살펴보죠. 이거 데이터가, 아까 이거 찍어볼까? 밑에가 돌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텐데.
어디 속성이요? 여기? 여기 말하는 거야? 아, 맞죠? 이거 맞죠? 위에서 이거 세팅한 거. 이거 아까 설명을 대충 했구나. 지금 일부러 6개 만들었잖아요, 속성. 원본 데이터에서. 리스트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BL, AMT, 1, 2, 3, 4, 5, 6, 7. 얘랑 페이도 지금 6개. 얘도 6개. 지금 이 데이터는 그냥 우리 엑셀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그렇죠? 얘를 지금 6개로 그냥 분류를 해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차원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리스트를 만든 이유.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요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떤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지불하고와 관련된 거고 그렇죠.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성별로 그냥 분류해가지고 차원 늘려서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PCA 기법을 쓴 거죠. 이런 거는 시각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해봤을 때 어때요? 걔가 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지금 했을 때. 그쵸? 2로 했을 때도 18 나왔잖아 지금. 의미상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류해놓고 맞춰서 요금해놓은 건데 얘를 지금 2로 하나 3으로 하나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차이는 없다. 다른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제 소스가 너무 짧네 이거. 아니면 밑에까지 볼까요? 여기 이제 적절한 차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 맞죠? 그럼 차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 그렇죠. 분산 비율의 합이 95 여기 일반적으로 좋대. 시각화가 할 경우에는 2개, 3개만 써야 된다. 어차피 4차원 이상 성분이 나오면 시각화하기가 어렵죠. 본다고 해도 인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 3차원? 근데 팁은 지금 보면은 분산 비율의 합이 95 요게 좋다. 여기 보면 뭐 400차원까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50 요건 엠리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아까 엠리스트가 784차원인가 해서 154차원을 좋다고 했잖아요. 성능이 별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분산 비율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95 정도 되는 부분이죠. 이 정도를 해도 여기서 어차피 완만해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시각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래서 분산 비율의 합이 95%.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지금 보면 설정할 때 이렇게 154를 쓰는 것보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0.95 이렇게 비율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차원수로 해도 되고 차원수로 써도 되고 이건 차원수 근데 걔를 이렇게 비율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0.95로 지정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지정한 건 6차원 이렇게 지정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유의해야 될 거는 이제 1을 넣으면은 이게 100 그게 아니겠죠? 위에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0.99로 하든지 0.95
부동소 수점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차원수로 지정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라인, 전에 설명드렸던 거. 우리가 맨날 그리디 서치만 했었는데 지금 보면 랜덤 서치가 나왔네요. 랜덤 서치. 랜덤 서치는 우리가 그리드의 어떤 그 넥스텝스나 어떤 간격을 설정을 안 해주고 랜덤하게 찾는 방법.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해도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줬던 파이프라인은 우리 어떤 로직을 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PCA하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 만들고 요거를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 부분이고 랜덤 서치까지 적용해서 그다음 요거는 지금 어차피 데이터셋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0개까지만 그렇죠. 엠리스 데이터셋에서 1000개까지만 학습시키는 부분인 거죠. 피팅해서 여기까지 빠르게 보죠. 얘도 지금 아까 차원수 주장에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사람 육안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죠. 뭐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겠죠. 훈련 속도도 빨라지고 정보는 5% 정도 잃었는데도 별 차이가 없었다. 밑에 보이는 부분은 랜덤 PCA 주성분 선택을 위해서 SVD 알고리즘을 SVD가 특이값 분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법. 그래서 어떤 주성분에 대한 배석값을 찾아준다. 점진적 PCA는 미니 배치로 나누는 데이터셋을 쪼개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파셜 빛을 사용한다. 이 PT가 요 내용이랑 같은 거여서 네. 그렇죠? 이걸로 보는 게 낫겠네. 그림이 자꾸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넘파이에 보면 맵맵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맵맵이 있는데 얘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셋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미니 배치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치 GPU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는 GPU를 잘 안 쓰긴 하지만 왜냐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학습할 때 메모리에 들어있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도구를 얘는 맵맵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쪼개가지고 배치 사이즈라는 곳에 지금 뭐예요? 총 배치 크기의 첫 번째 목 구하는 거 적절한 배치 사이즈를 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점진적 PCA 이 사용을 조금 쉽다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6-2 했었죠? 6-3 6-3 해놓고 요거는 뭐 내용이 뭐 없어요. 그쵸? 요거는 LDA 기법 보면은 리니어 디스크리먼트 아날리시스 붓꽃 데이터셋에 얘를 적용해 보는 이거는 그냥 켜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라진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거고요.
LD 설명 안 했구나. 얘는 수걸 찾아내는 수걸 찾아내는 법. 패턴이나 샤워 축소 분리해서 이 정도 알았으면 될 것 같네요. 이건 LDA 기법은 통계 기법 그냥 적용해 본 거고, 사용할 때는 우리 보면 사이키너에서 제공하는 디스크리먼트 아날리시스에서 리니어 디스크리먼트 아날리시스 사용하면 되고, 얘도 지금 보면은 어떤 성분 준 거죠. 이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고, 얘를 적용했을 때 그래프 찍어본 거. 별 차이는 없죠. 얘는 한번 사용해 본 거.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다 보고 실수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이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인이 프로젝션. 그래서 뭐 존슨, 린테슈트, 라우스 정리가 있는데, 고차원 데이터를 어떤 적절한 저차원으로 바꿀 때 잃어보지 않는다는 걸 보장하는 어떤 공식. 여기서 M은 훈련세 크기를 나타내고, N은 손실 정도를 나타낸다. 0.1로 지정하게 되면 사용된 두 데이터의 거리의 제곱이 두 데이터의 원래 거리의 10% 정도 차이를 갖겠다는 의미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손실을 최대한 줄인다는 얘기 되겠죠. 그거를 보장한다. 이런 정리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키노에서 제공하는 어떤 모델, 가우시안 랜덤 프로젝션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스 랜덤 프로젝션 모델이 있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 가우시안이 적용된 거고, 얘는 보면은 희소액량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 빠르다고 나오죠? 이것도 효율적이고. 네, 국수적 선형 인베딩. 아까 보면 위에서 다양치에 언급을 살짝 했었죠? 롤케이크 같은 데이터셋은 일단 비선형 데이터지만 국수적으로는 어떤 부분과 부분 우리가 약간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선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가설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함수가. locally linear embedding. 그 접근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도 국수적 선형 인베딩 했을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기타 모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차원 스케일링, 아이소메, 뭐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선형 PCA, 판별 분석. 이건 지금 나온 거고, 각각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 위에 있는 롤케이크 2차원으로 변형했을 때. 각각 조금씩 모양이 다르긴 하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거에서 6-4, 5 이거 봅시다. SVD 특이값 분이었으니까. 넘파이에 어떤 모듈이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넘파이에 이 안에 SVD라는 모듈이 있어서 걔를 사용하는 거. 랜덤 시드 만든 다음에 4 곱하기 4 행렬 만들어서 셋째짜리까지만 출력해 보는 부분.
다음에 각각 변수에다가 우리 지금 보는 SVD에 A를 집어넣은 거죠. 이 데이터 넣어서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고, 보면 지금 시그마랑 시그마 쉐입이랑 U 쉐입이랑 뷰티 쉐입이랑 다르죠. 요건 다르니까 얘는 지금 1차원인 거고 얘네 둘은 지금 2차원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에 있던 값들을 다시 대칭인류로 바꿨다. MP의 다이아를 이용해서. 그랬더니 지금 2차원으로 다시 바뀌었죠. A 언더바는 지금 곱한 거. 그 다음에 더해서 2, 3 더해서 다시 만든 부분. 그래서 다시 1차원 시그마 값을 봤더니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유행렬 같은 경우는 시그마 내적을 수행했으니까 아까 위에 내적했었죠. 닷이라는 함수 있었으니까. 대응되는 앞에 행은 그대로 하고 열만 2열까지만 추출해가지고 시그마 언더바에 담아서 다이아그 다시 대칭 행렬을 바꾼 다음에, 그렇죠.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에서 얘는 앞에 이행만 추출 다시 곱한 부분. 지금 여기가 아까 2차원으로 바뀌었고 이거 앞에 우리 곱하려면은 한쪽에 크기를 맞춰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데이터 분석할 때. 지금 행렬 연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원본으로 복원이 됐다.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지금 특이값 분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행렬 연산을 통해서 어떻게 분해하고 복원되는지 살펴보는 것 뿐이에요. 뭐, 이거를 힘들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이값 분해라는 건 뭐예요? 뭐 행렬의 곱으로 통해서 뭐 어떤 차원 축소한다든가 근사값 구한다든가 분포값 구한다든가 이런 것 뿐이죠 지금 보여. 그러면은 지금 형태 차원수 늘려가지고 뭐 위에서는 대칭을 바꿨다가 다시 트랜스포즈한 거 곱했다가 그래서 다시 원복했더니 똑같이 나왔다. 지금 이 과정을 그냥 설명할 코드들일 뿐입니다. 얘도 지금 위에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크기가 좀 늘었죠. 6 곱하기 6으로. 밑에 같은 경우에는 트윗값 4개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행한 부분. 그래서 차원수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복원을 했다.
출력만 해보고 넘어가죠. 여기 한번 볼까요? 얘도 PCA랑 SVD랑 붓고 데이터 셋 로드하고 나머지 부분 똑같고 지금 SVD 이것만 트렁케이트 SVD라는 거 만들어서 여기 2차원 인덱값 위로 주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본 부분 스캐터로 뿌려서 X는 트렁케이트 SVD 컴포넌트 1, Y는 트렁케이트 2. 아까 거랑 뭐 모양을 비교해 보면 좋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스케일링까지 더한 거. 그래서 왼쪽은 SVD, 오른쪽은 PCA 트랜스폼. 거의 똑같죠? 모양이. 얘는 평균 구해보는 거. 둘의 지금 차이를 구해가지고 평균을 찍어본 거죠. 아이리스 PCA랑 아이리스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값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실제로 나온 값도 지금 매우 작으니까 평균 차이에 대한 평균. 아까 행렬을 설명을 할까요? 보면 아까 위에 뭐 시그마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원래 수학적으로 이제 뭔가 뜻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직도 행렬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는 대각 행렬입니다. 마지막 얘는 전치죠, 전치. 직도 행렬의 전치. 그래서 분해하는 공식은 그냥 이제 A에다가 세 개를 곱하는 거죠. 세 개 곱하는 거. 곱하는 게 이제 분해가 됐다는 거예요. 곱하면 분해가 됐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NMF. 얘는 뭐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얘는 뭐 교차원 분해하는 이 정도? 그러니까 왜 우리 지금 직교행렬이나 시그마랑 전체 행렬 곱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법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음수 행렬 분역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없긴 하지만 W 곱하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분해를 한다. 얘는 원본 얘는 비음수행렬 얘도 비음수행렬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여기서는 지금 그냥 요것만 소개했죠. 그래서, 비음수 행렬을 분해하는 어떤, 그걸 사용을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를 해보죠. 가시면은 코드 디멘셔널리티 액션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는 너무 조금 단편적인 예들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뭔가 좀 정리된 주피터가 되겠고 베이스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셋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설정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주성 분석은 설명했던 거고 또 3차원을 그리기 위해서 랜덤 시드랑 어떤 영어로 채워진 거 생성을 하고 각도까지 지금 지정을 한 부분. 그래서 하나 코사인, 사인 넣고 노이즈 줘놓고 로테이션 돌려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코드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스캐너 식으로 살펴보면 일단 PCA 객체 만들어 지금 2D라는 거는 아까 PCA가 우리 차원 축소한 거니까 그래서 연습명은 2D라고 해놨죠. 그래서 위에 것값 트랜스포즈에 넣는 거고 위에 3차원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PCA를 다시 지금 3차원으로 바꾼 거죠. 사용시켜가지고 그래서 인버스 여기 들어가는 부분 X센터에는 뭐 X에 지금 평균값 빼가지고 X에다가 X의 평균값을 뺀대요. N방향으로. 그래서 거기를 뭐 어떤 센터 값에 집어넣고 지금 위에 사용했던 특이값분에 지금 들어가 있죠. U랑 시그마랑 지금 전치. 근데 거기를 X에서 X 평균값 뺀 거를 집어넣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크기니까 축 크기. XY, XY.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1달부터 양수 1.4까지. 또 마이너스 1달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메쉬 그리드로 표현하는 거. 린스페이스로 어느 여백을 채운 거고 10씩 지금 해서 인위적으로 채운 거죠. 그리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프로젝션 플레인 코프스. 전체 행렬한 거에서 아까 행열에서 각각 두 번째 것만까지 뽑았던 거. 얘는 행은 두 번째까지. 그 다음에 이거 Z축.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어렵게 돼 있으니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부분은 지금 다 값을 표현할 부분이니까 아까 요 그림 요 그림을 그리는 소스인데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걸 지금 코드로 구현한 거다 보니까 여기 보면 특이값 분해해서 프로젝션 하는 거를 실제로 구현을 한 부분인 거죠. 이건. 그래서 지금 파란색 점이 사용된 부분
그 다음에 얘는 2차원으로 보여준 부분. 이 코드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참고만 하세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직접 쓸 일은 많이 없겠죠. 좀 원리나 과정을 보여주는 코드들이니까. 그 다음에 사이킨널의 데이터셋에 우리 어떤 아까 말했던 롤을 가져온 거고, 노이드 0.1로 해서 랜덤치도 주고, 이거는 간단하니까, 살펴보면. 컬럼 앱부터 한 다음에 리스트 컬럼 앱에다가 0에서 0.8까지 256 간격으로 좀 생성해주고, 축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셋을 지금 3D로 그려라. 아까 봤던 어떤 이제 롤 모양이 3D로 생성이 된 거를 그려본 거죠. 이건 2차원으로 그린 거. 아까 여기는 이렇게 섞여 있다. 어떻게 2차원으로 피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정렬될 수도 있고 섞여볼 수도 있다. 이거 보여준 코드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보자, 여기서. 위에 건 아까 그림에 있던 거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준 부분이니까. 특이값 주성분과 특이값 분해. 아까 센터라는 값이 있었잖아. X센터. 그러니까 지금 얘는 X에서 X 평균값을 뺀 게 어떤 X의 센터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거는 아까 U하고 시그마하고 전치시킨 거. 했던 부분. 그래서 C1에다가는 전치의 첫 번째, 2, 이렇게 적는 거. 지금 영어로 나왔으니까, 트랜스포먼스 봅시다. 한글로 바꿔서. 그러면은, SVD 부르기 알고리즘은 3개의 액렬을 반환한다. 그래서 U는 MM, 시그마는 NN, 행렬 B는 NN이다. 그래서 반환한다. 시그마는 n개의 대각선에 있는 모든 값을 포함하는 벡터다. 시그마 단위에서는 0으로 차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S와 같이 재구성할 수가 있다. 이거는 X센터의 모양을 따라서 지금 0으로 생성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 말고 나머지 부분이 다 0으로 차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트랜스포즈죠. 대문자 T가 트랜스포즈하는 함수니까. 그래서 아까 센터 구한 거에다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x2b가 그럼 이렇게 하면 프로젝션이 된다. D차원으로 과정을 보여주는 코드가 사이킨런에서 PC에 가져와서 뭐 아까 똑같은 분이네요. 아까 우리 그 전에 있었다고 찍어보는 거였으니까.
PC의 컴포넌트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2차원의 면을 구성이 되어 있었다. 어떤 거는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손실률 보여주는 거죠. 2차원으로 변환했을 때 손실률이 지금 9% 정도 이렇게 일어나. 이거를 구하는 부분이 지금 PC에서 또 이렇게 이런 걸로 지정 변수에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얘를 더한 다음에 A에서 빼면 되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차원 구하기. 지금 보면 엠리트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스플릿을 항상 보통 6만 개 했었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 파이썬 3.7부터는 여러 문법을 허용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냥 6만을 의미하는 6만. PCA 만들어 놓고, 컴썸은 뭐였네? 누적합. 누적합인데, 지금 익스플레인드 베리언스 레티오를 누적했네요. 예.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최대값을 집계를 했더니, D라는 문서에 남았어. 엠리스트 셋은 다운받아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이미 장수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D를 구해봤더니 154차원. 그래서 아까 0.95로 주는 게 좋다고 했었으니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0.9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설명 분산. 이건 아까 다루다 보니까, 그거 이제 그래프 그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부 완만해진 곡선, 얘가 어떤 차원수로 줄였을 때 95를 보장하는지 구했던 거고, 걔 이제 그리는 부분이구나.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랜덤 포레스트랑 랜덤 검색이랑 파이프라인,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으니까 앞에 1000개만 이게 슬라이싱해서 찍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원 줄여서 분류하는 거죠. 차원 줄여서 PCA.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 위해서 지금 랜덤 서치를 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어떤 최적의 파라미터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근데 6만 개 다 돌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00개까지만 슬라이싱해서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모델 만들어진 거고, 베스트 파라미터 들어있겠죠. 그래서 지금 에스티메이트 465
컴포넌트는 23, 뭐, 이렇게 지금 최적 파라미터 도출해줬죠. 밑에는 SGD에다 그리서치까지 써본 거. 서로 비교를 해보는 부분일 거예요. 얘는 뭘로 나오나 한번 보죠. 그리서치니까 또 시간이 좀 걸리네. 1000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엠리스트라는 데이터 특수성 때문에 0.9로 우리가 픽스시켜서 사용하는 거고,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차원 축소할 때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서치를 해보니까 얘는 또 67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뭔가 막 타이프 플라이터 좀 달라지니까 그냥 90으로 0.95로 픽스해가지고 하겠다. 인버스 트랜스퍼만 이제 원래 상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상태로. 그래서 그거를 또 엑스 리커버드라는 변수를 담아. 그러니까 원래 3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얘는. 트레인셋에서 지금 2100까지 슬라이싱 해가지고 직접 꺼내가지고 제가 횡렬 그리면서 찍어본 부분이 나왔던 거네. 육안으로 봐도 별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NOPCA 154 좋네요. 아까 154 차원으로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했으니까 154차원으로 만드는 법. 점진적 PCA. 이거는 데이터 쪼개서 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 지정해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개씩, 100장씩 엠리스가 이미지 데이터셋이니까 28 곱하기 28짜리 이미지가 6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배치수를 지정해서 100장씩 그리고 넘파이에서 메모리에 담아서 실행시킬 수 있는 맵맵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법. 밑에는 얘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보통 명령어인데 플러시를 하면 이제 반영이 되지, 반영이. DB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건데,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겼죠, 맵맵시간. 그래서 이렇게 맵맵을 활용할 범까지 해봤고, 이미 사용 2.5 기간
사이키널의 랜덤 프로젝션. 그래서 분스, 랜더스, 윈딩. M이랑 시그마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고 이런 거 기본으로 복사해서 쓰세요. 신기하네. 지금 D를 구한 거. D를 그냥 7300이래, 7300. 아까 이거 지금 요공식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갔어. 요거. 그렇지. 여기서 요거, 이 뭐야, 이거, 골뱅이? 예, 골뱅이 표시는 곱하기가 똑같은 거예요. 행렬 곱하기. P.T니까 P 트랜스포즈 한 거랑 X랑 곱해라. 저렇게. X 리듀스라는 의미가. 그래서 얘도 뭐 가우시안 아까 뭐 방법이 있다고 했었고 했으니까 걔도 지금 그 함수 그거 객체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밑에 아까 하나 더 있었어. 스파우트 랜덤 프로젝션이라고. 이거 사이킨런의 희소행력 사용하는 무대. 좀 더 빠르다고 나 이런 거 이제 활용만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앞에 이제 타이밋이라는 우리 명령어 썼으니까 이제 어떤 수행할 때 속도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가우시안으로 한 거랑 희소행렬로 한 거랑 이제 속도를 찍어보기 위해서 왜냐면은 지금 희소행렬로 하는데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실습해보는 거죠. 곱하면은 차원이 축소된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행렬 곱할 때 전치하면 행가를 뒤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는 모양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쪽은 맞아야지 곱하기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x가 원래 원본이고, x가 원래 원본이고, 위에.
업무 데이터 셋이고, 지금 P에다가, P가 지금 뭐예요? 랜덤으로 n 넣어놨고, 지금. 이거 지금 포지션차잖아요. 그렇죠? 걔에다가 제곱분 제곱 씌운 거. 이렇게 나눈 거. 그래서 아까 위에 쉐이프 찍어보면 좋아요, 쉐이프. 너무 오래 걸렸나? 오래 걸리니까 들어가 볼게요. 걸어놓고. 아까 국소적 선형 인베딩이라고 밑에 있었고, 거의 마지막 쪽에 있었죠? 사이킨런에 있는 거 활용해가지고 3차원으로, 그리고 2차원으로 찍어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소개했던 다른 축소 모델들, MDS 모델, iOS 맵, TNS 모델, 또, 뭐냐? 또 그림 찍어본 거. 여기까지 출력 걸어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를 9번부터 비워놨어요.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주석에 맞게끔 밑에다가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 하고 10번부터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설명 볼 거 없고요. 9번만 보시면 돼요. 9번. 엠리스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로드하는 걸로 내장이니까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데이터셋 쪼개가지고 이거는 뭐 스플릿을 사이키노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슬라싱에 써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기 써 있어요. 영어로 됐긴 한데 랜덤 포레스트로 객체 만들고 학습해보고 앞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처럼 CPU 뭐 시간이 나오죠? 처리할 시간들 여긴 그렇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PC에 들어간 거
차원 축소는 뭐 모델의 학습 속도를 높여줄 수 있고 시각화하기에 용이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거 다루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나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뭐 일일이 우리가 달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까 뒤에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그래서 클래스 생성하고 객체 만드는 거랑 돌렸을 때 결과랑 그래서 우리 해봤더니 아까 어떤 모델이 성능이 조금 좋았다. 그걸 볼 수 있었고 데이터 손실이 약간 생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남은 거는 이론 남은 거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비지도 학습 거밖에 없어요. 비지도 학습 내용만 남았고 머신러닝에서는 그다음에 예제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오늘 조금 케이스별로 뽑아서 웬만하면 다 해보면 좋긴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쵸 이번 달 다음 달 이거 처음 며칠까지지? 근데 10회차까지는 그거 해야 되니까 머신러닝 그렇게 하고 네, 다음 달 4개월 차 들어가면 딥러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요 머신러닝 이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블로그 같은 거 만들면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책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고요.